신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집어넣은 이후에 또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사무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인가결정 나와요. 인가결정 나오고 채무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청서 접수 이후에 새로운 채무는 안 되는 줄 알고 말 안 했습니다. 되거든요. 인가결정까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고도 기각이나 폐지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의 한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됐죠. 인간은 뭐 이제 웬만하면 개시결정의 의미 속에서 웬만한 특이한 게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인간은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이제 개시결정을 받고도 폐지나 기각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시결정까지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조금 잘 명심해서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변제금 미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청서를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신청서 접수일 3개월 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한다고 변제계획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거든요. 근데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돈을 입금할 가상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을 계속해서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이제 잘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개시결정 난 이후에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원은 인가결정이라는 거는 이 신청 채무자가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 검토해보고 변제금 납입을 받더니 변제 계획안대로 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최종하고 인가결정을 내주거든요. 근데 변제금이 단 1이라도 밀리면 인가결정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면 변제금을 잘 납입하셔야 되는데 보통 분들은 잘 납입하세요. 근데 이제 여타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변제금 납입하지 않으면 폐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변제금을 수개월치를 모아둬야 해서 한 번에 납입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치가 합치게 되면 한 달에 변제금 100만 원씩 3개월치 하면 300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채무가 힘들어서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이 300이라는 건 큰 목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돈이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법원에 투입하지 못해서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옵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3회만 밀려도 폐지가 아니고 보통 실무에서는 3회에서 5, 6회 정도 3번 밀리면 이제 개인회생 폐지하는 통보 예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개인회생이 많아서 이제 4, 5회 밀리면 바로 그냥 개인회생 폐지시키더라고. 예전에는 6회, 7회 밀려도 좀 기다려줬는데 법원에서 여튼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은 납입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변제금 1이라도 납입 안 되면 인가결정 절대 안 나오고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폐지 결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채권자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채권자 집회가 뭐냐면 개인회생을 한 신청 채무자하고 채권자들이 한 기일에 와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채권자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금융권 채권자들은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나와서 뭐 말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개인회생 뭐 절차 크게 바뀌지 않는 걸 채권자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실제 지금 채권자 집회기를 보면 채권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다만 개인 채권자들은 이제 광분해서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들은 가서 막 판사님한테 쟤는 뭐 이래서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 채권이 나오긴 하지만 반대로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돼요. 반드시 법에 반드시 1회 출석하셔야 되고요.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 집회기일이 잡히거든요.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법원에서 기각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다음 한 번 정도 채권자 집회를 더 잡아서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나와. 그럼 바로 기각입니다. 2회 때부터는. 그러면 물론 채권자 집회를 곧바로 첫 번째 때 나가면 좋죠. 근데 인생지사 어떤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좀 그 날짜에 못 나갈 상황이 생긴다면 개인회생 의뢰한 사무실에 얘기를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채권자 집회 기일 변경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다시 날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 집회 이것도 반드시 한번 채무자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기각 폐지. 그다음에 세 번째,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건데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채권자 목록은 여러분들 인가결정 때까지 수정할 수 있어요. 기존에 누락됐거나 액수들이 뭐 잘못되면 인가결정 때까지는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는 아예 처음에 신청서 들어갈 때 채권자를 기억해내지 못했어. 물론 금융권이면 전산조회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채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신청 채무자도 깜빡 잊어버리고 개시 결정을 받고 계속해서 인가 결정 받을 때까지 그를 잊어버리고 인가 결정을 받아요. 그런데 인가 결정 후에 내가 갚아야 할 개인 채권자 A한테 1,000만 원, B한테 1,000만 원 이러는 순간 최저 생계비를 살면서 그 돈을 따로 변제를 해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 채무자는 스스로 개인회생 폐지 신청을 해서 누락된 채권자를 다시 집어넣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인가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예요. 신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집어넣은 이후에 또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인가결정 나와요. 인가결정 나오고 채무자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청서 접수 위에 새로운 채무는 안 되는 줄 알고 말 안 했습니다. 되거든요. 인가결정까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무실에 말씀을 해 주셔야 채권자금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인가결정 나와서 그런 채무들을 별도로 갚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인가결정 받고 최저 생계비로 내 생활비 감당도 안 되는데 또 다른 그런 거를 채무를 변제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누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위임받은 사무실에서 신청 채무자가 의뢰인이 되겠죠.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누락을 해버렸어요. 어떤 실수로. 그래서 인가결정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신청 채무자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갚아야 되니까 이게 못 갚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채무자는 개시결정 이후에 인가결정 전까지 채권자 목록을 반드시 물론 사무실에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본인도 반드시 확인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락된 채권이 없는 거는 인가결정까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지금 대부분 판례인데 어떤 이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채권을 누락을 했어요. 누락을 그때 2천 얼마짜리를 누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가결정이 났어요.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신청채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일을 맡겼던 사무실 상대로 2천 몇백만 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성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의뢰자가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에서 판단은 그때 그거였어요. 개인회생의 이런 탕감은 변제금이 다 납입하고 면책 결정이 있을 때 탕감이 실제로 되는 거지 변제 기간에 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가결정 이후라도 면책을 받기 전이라면. 근데 이 사무실이 2천만 원을 누락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의뢰자가 실제 손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왜? 어차피 자기가 갚아야 될 2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 신청 채무자 패소를 냈습니다. 여튼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이만큼 누락된 채권이 있으면 굉장히 신청 채무자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채권자금 인가결정을 반드시 확인해라. 그러니까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고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변제금 미납하거나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게 되면 기각이나 폐지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